자, 우리 두 번째 주제는 공부 일반적인 독서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구체적인 뭐 영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엄마표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이제 그 공부머리 독서법에서도 얘기하는 학습 만화를 보는 거를 공부와 진정한 몰입 독서로 착각하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해주고 이론적으로도 맞는 것 같은데 현실은 공립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에 다 만화책이고 학습 만화고 뭐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. 그거는 조금 아이들과 도서관에 가서도 좀 몇 가지 그 아까 가정식탁대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게 엄마가 이 책을 보니까 이런데 만화책으로 보고 이러는 것들이 피상적인 지식으로 사실은 되고 좀 깊이 있는 몰입 독서가 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네가 이 만화나 그림을 보는 수준을 넘어서 글밥만 있는 걸로 해서 너만의 상상력을 가지고 너만의 그림을 그리고 이러는 것이 사실 이제 좋다고 그러는데 좀 그런 양을 좀 줄이고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아이하고 좀 그런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구체적으로 또 그러면 주어진 환경에서 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거기서 앉아서 바로 보는 것보다 대출을 해와서 집에서 읽게 한다든지 서점에 가서 아니면 중고서점에 가서 책을 같이 고르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무슨 책을 고르는데 이번에는 뭐 학습 만화 한 권을 읽었으면 이번엔 그림이 없는 책을 한 권을 이렇게 같은 주제로 그 주제를 틀어가지고 뭐 이거 읽어라 저거 읽어라 뭐 하진 않는다. 그래도 네가 관심 있는 주제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이거를 그림이 없는 단계에서도 넘어가야 되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좀 그 양을 조정해 주거나 좀 주어진 어떤 환경 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래서 조금 올바른 좀 독서의 모델이나 이런 거를 좀 롤모델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좀 지난 10여 년 동안 같이 했던 것 중에 우리 양재동의 그 양재나비라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. 토요일 날 7시에 아침에 있고 토요일 날 새벽이나 다름없죠. 그때 모여가지고 독서 모임을 해요. 거기는 3P 바인더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하고 또 이제 본계적이라고 하는 그런 나름의 그 독후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하는데 그 어른들이 주로 오거든요. 성인들하고 근데 대학생들하고 그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10년 전에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. 애들을 데리고 오라고.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중학교 때부터 아이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같이 그런 엄마랑 같이 토론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다른 어른들이 어떻게 하고 그런 걸 봐서 지금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성적이 한 중위권이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어떻게 공부해야 돼 이걸 잡아가지고 3년 내에 해서 뭐 입시적인 성과도 낸 케이스도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좀 좋은 독서 모임들이라든지 단순히 아이들 수준에서의 그런 수평적인 그 모습만 보여주지 말고 더 좋은 롤모델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들 그런 것들 좀 찾아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. 또 하나는 이 저자 강연회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데려가고 같이 그 저자하고 좀 사인도 하게 하고 악수도 하게 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, 좋은 롤모델들을 많이 보여주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보거든요. 지금 그거를 유대인 자녀교육에서는 자연스럽게 돼요. 그러면 안식일이나 회당 같은 데 가면은 같이 그 만나서 얘기하는 어른들이나 그 어른들의 얘기들 그리고 아이들이 12살이 되면은 토라에 대한 해석권을 주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성역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에 대해 의견이 있잖아요. 그럼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그럴 때 제일 먼저 얘기하기에 발언권을 줘요. 근데 비슷한 거를 우리 독서 모임에서도 해봤어요. 독서 모임에서 자기 읽은 책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그럴 때 어린아이가 원했으면 어린아이한테 제일 먼저 기회를 줬어요. 그 친구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와서 본인이 했는데 우리와 같이 어른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대단하다 네가 어떻게 벌써부터 이런 책을 근데 학교 공부는 별로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있었던 친구인데 거기서 막 저기 하더니 1년을 꾸준히 다니고 나름대로 막 동기부여가 돼서 이런 어떤 책도 보고 또 책 못 읽은 거는 어른들이 이제 한 주는 지정도서라고 한 주는 자유독서를 했는데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독서를 저런 세계도 있구나 저런 책도 있구나 이런 안목이 확 넓어졌어요.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얘가 자기 친구를 전도해 왔어.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. 그래서 걔가 그 친구가 소감을 얘기했거든요. 아니 지금 내 친구가 여기 오자고 그래서 새벽에 독서하는 모임이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을 줄은 좀 몰랐고 친구가 좀 변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왜 변했는지 자기도 알 것 같다고 막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그 또래에서만 이게 너무 또래에서만이 아니라 좀 그 위에 있는 레벨에서의 사회를 접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
근데 유태인 아이들은 그 안식일 식탁이라든지 회당에 가서의 그런 만남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같은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관심사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. 근데 이제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요? 아빠는 주식책 읽고 애는 공룡책 읽고, 엄마는 드라마 보고 애는 뭐 다른 뭐 이런 판타지 소설 보고 이러니까 접점이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뭔가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어른과 아이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, 그런 거를 한번 우리 하브르타 역사 토론에서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, 좀 그런 수준의 독서 모임이나 아니면 이런 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해보면서 해보는 방법도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아까 양재나비 그거 검색하시면 나와요. 지금 문정동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런 모임들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엄마표 학습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엄마표 인지 교육을 좀 이렇게 찬성하지 않는 입장이거든요. 문제지를 풀라고 하는 가운데 아이들과 관계도 좋게 하고 힘을 빼고 이거 가능한가?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. 애를 뭐 시켰는데 여기까지 그 문제지 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영어 동화책 이거 챕터 보고 읽으라고 그랬는데 안 읽었어. 놀았어. 근데 엄마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다려줘야지.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니까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나?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. 뭔가 하라고 한 게 있고 뭐 그런데 인지 교육을 어떤 그 진도를 나가고 커리큘럼에 맞춰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보기에 여기서 성공하신 어머니들은 진짜 약간 암수동체적인, 그러니까 반은 아빠적인 이성이 있는 거야. 그리고 반은 또 엄마적인 저기가 있어. 이거를 가지고 극적으로 구현해내는 엄마들이 저는 한 5% 있다고 보거든요. 5에서 10%. 그래서 냉철하게 지금 하면서도 또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뭐 이게 되는 그런 엄마들이나 이게 가능한 거지. 대다수의 95% 평범한 엄마들은 이게 불가능하다. 또 이제 엄마표 학습의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. 가장 좀 큰 동기 중에 이게 좀 뼈 때리는 얘기일 수 있는데 비용을 좀 절감하면서 인지적인 성과를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? 뭔가 애 학원 막 보내고 뭐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 부담이 되니까 이 안에서. 근데 가만히 보면 특히 이제 엄마표 영어들 같은 경우에 교구라든지 DVD 사는 거 보면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. 또 여기서 이제 해다가 안 됐을 때 그 유턴하는 비용, 또 이건 영 아니었다, 이 시간 낭비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학원으로 가서 달려야 된다든지 과외를 더 붙인다든지 이런 또 그런 또 반대급부적인 비용도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뭔가 인지 쪽에 너무 이렇게 좀 집안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냉철하게 그 본인의 그 역량 검사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. 엄마가 이게 내가 그게 양쪽이 다 되는 지금 상황인지 아니면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과감하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. 인지교육은 내려놓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? 그럼 뭐 학교 교육하고 학교에서 뭔가 좀 부족하다 보면 뭐 사교육을 적절하게 뭐 활용한다든지 뭐 그 정도는 하는 거고, 집에서는 오늘 뭘 배웠는지 네가 좀 얘기를 하고 그다음 앞으로 어떻게 하고, 엄마하고 하는 거는 역사 브루타밖에 없어. 그리고 너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거, 가족 식탁 대회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역사 브루타만 하고 나머지는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해. 그렇게 하고 하다가 힘들면 얘기하고,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? 괜히 막 시키려고 하다가 애랑 싸우게 되고 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냥 학원으로 확 다 돌아서 가지고 지나친 또 사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고요. 또 하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엄마 내공인 거죠. 힘을 뺀다고 하고 이제 기다려준다고 하는 게, 독서법에서도 막 얘기하고 그랬는데 인지적인 공부는 모든 아이들이 다 이렇게 표준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. 어떤 애들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가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,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땡기는 거 좋지 않고 나름대로의 자기 페이스하고 이걸 맞춰줘야 되는데, 그러면 문제는 애가 어떤 애는 이렇게 되는 애일 수 있고 어떤 애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, 그 각각의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또 옆집에 다르고 우리의 다른 그거를 기다려줄 수 있는 내공이 핵심이지, 이게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느냐, 학습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, 이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런 측면에서도 만약에 나는 뭐 좀 이렇게
뭔가 더 시간이 있고 아이들 교육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는 애들을 그 시간에 애들을 뭘 시키는 것보다 엄마 공부를 더 했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. 엄마가 이 심리학 책도 좀 보고 뭐 좀 인문학 책도 보고 그게 힘들면 좀 강의라도 듣고 예, 그렇게 하는 거죠. 그 육아하면서 그게 좀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요즘은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. 그냥 그거를 뭐 화면을 보지 않고 들어도 되는 거잖아요. 좋은 강의인데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데 뭐 일일이 쫓아다닐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 그런 거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지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공부를 해보고 또 엄마가 스토리 교육도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엄마가 자기 스토리를 만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되거든요. 엄마나 아빠가. 그런 부분에서 저는 아이가 어느 정도 좀 사실 내가 어리면은 챙겨줘야 될 때 먹는 거, 입는 거, 그 몸으로 챙겨줘야 되는 거잖아요. 이제 얘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몸으로 챙겨주는 단계에서 좀 이렇게 공부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챙겨줘야 되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잖아요. 그렇게 했는데 뭔가 나는 그렇게 사교육을 시킨다든지 엄마표 학습을 많이 시키지 않는데 시간이 더 남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영역은 아이한테 조금 맡기고 우리는 부모는 부모의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더 정답이 아닐까 싶거든요.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점점 따라오고 애들의 페이스를 좀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. 바로 지금 뭔가 하지 않는다고 그래도 좀 그게 방법이고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좀 애들이 하는 걸 계속 지켜만 보면 이거를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. 차라리 안 보는 게 답이다. 이제 좀 자주 하는 얘기가 제 동생이 그 나중에 이렇게 치고 나온 가장 대표적인 어렸을 땐 들러산으로 막 뛰어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문제집 푸는 공부에 집중을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. 근데 저도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렸을 때 제 동생이 코피를 굉장히 많이 흘리고 코가 이렇게 어머니가 하다가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코가 깨져 가지고 그때서부터 코피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제 교육에 대한 교육의 목표는 건강 하나밖에 없었어. 얘를 뭐 공부를 시키고 책을 읽고 책 안 보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잔소리가 하나도 없었어. 너는 그냥 건강하고 뭐 이런 부분에만 이렇게 초점을 두고 그리고 뭐 놀고 뭐 그러는 거에 있어서도 사고를 치지 않고 뭐 그런 부분에만 저게 잔소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늦게 치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, 사실. 근데 요즘은 이제 늦게 치고 나오는 아이들이 싹이 말랐거든요. 기다려주지 않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비료를 너무 쳐대니까 애들이 다 누렇게 뜨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오히려 자꾸 차라리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일일이 지켜보면서 이렇게 뭔가 기다려주고 이런 거 쉽지가 않으니까 다른 어떤 방법들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. 영어 교육에 관련된 얘기는 제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. 그 영어 그 유치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어느 뭐 그런 부분들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영어 교육이라고 공부를 해보시면 거기 나올 테니까 뭐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좀 더 다른 영상들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